재밌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재미가 없었어요. 더 많은 분들이 읽어보실 만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읽은 책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2개의 파트로 나눠서 소개할 거예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책과 쉽고 술술 읽히는 책으로 나눠봤어요. 물론 쉽고 재밌는 책부터 소개해야 시청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그래도 재밌는 책을 읽다가도 가끔씩은 이런 조금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 배울 점들을 느끼는 것도 독서의 재미고 이런 책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먼저 넣어봤습니다. 난이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주 어려운 정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도전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나는 그래도 쉽고 재밌는 책만 소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대로 슉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이 정도 개념은 알아야 사회를 논하지라는 책입니다.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나 같은 초보는 어디서 시작해야 되지 헤매시는 분들께는 꽤 괜찮은 입문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약 90여 개에 해당하는 시사 기초 개념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책인데요. 2018년에 나온 책이다 보니까 약간 시간 차이가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편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설명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기초적인 시사 개념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 있으면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었지 혹은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래 이 정도만 알고 시작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읽어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다음 책은 리추얼의 종말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한병철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을 모르시는 분께는 이 책으로 시작하라 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읽어보실 만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렵다면 어려워요. 문장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에 어려워서 두께는 얇지만 읽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조금 걸린 편입니다. 제목부터 조금은 어렵죠. 무엇이 종말인가 하니 리추얼의 종말이래요. 우리가 자기 개발에서 많이 만났던 그 리추얼과는 조금 단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주의의 어떤 장점을 흡수한 것 같기도 하지만 공동체로서 집단으로서 하는 일의 가치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건 아닌지 함께하는 일들이 사라져가면서 개인에게는 사회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지금의 나는 어떻고 이 세상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조금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약간 메타인지 하듯이 돌이켜보게 되는 그러한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서평으로 보셔도 되고 그냥 이 책을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분을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저의 지식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제가 장강명 작가님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신작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재수사가요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기에는 살짝 거시기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냐면 그냥 이게 20년 전에 일어났던 어느 살인사건을 재수사하는 스릴러로만 생각을 하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겠지만 이 작품의 개성을 더해주는 부분 때문에 바로 딱 그 요소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아우 어렵다 재미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20년 전에 신촌의 한 오피스텔에서 어느 어여쁜 대학생이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범인을 잡지 못했고요. 20년이 지난 지금에서 갑자기 재수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과거보다 더 과학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이 수사하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 인물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범인을 찾아가는데 이 소설이 특이한 점은 살인자의 목소리로 소설이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살인자의 기억법 같기도 하죠. 살인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 소설을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예요. 근데 그 포인트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죄와 벌과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쉽지 않은 계몽주의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재미가 있기는 한데 그냥 이 부분 건너뛰고 그냥 사건 수사 진행되는 부분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음 책입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이에요. 다 읽기는 했지만 다 이해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수집했던 문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워낙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철학적인 깊이를 좀 담고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역사나 종교적인 어떤 미술사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루브르 박물관에서 거대한 유화 앞에 서면은 어떤 아우라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서도 뭔가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던 책입니다. 단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여러 가지를 되게 깊이 담고 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The Hours라는 영화를 보시면 두 배로 더 좋습니다. 그냥 모두에게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권하기에는 저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한 난해함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모두 다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들지 않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책이었어요. 지금부터는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들 소개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조예은 작가님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죠. 이게 스노볼 드라이브를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진 않았지만 중고책을 한 7권인가 8권을 샀는데 그게 조예은 작가님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아주 좋아할 법한 소재나 분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책은 찾아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대중적이지 않은 소재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쓰시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재밌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매력 있어요. 다음 책은 소설은 아니고요.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브랜드에 관련된 책인데 그냥 흥미롭게 읽어보실 만해서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브랜드 하면 뭐 나이키, 넷플릭스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작은 브랜드를 이야기합니다. 로라스타라는 브랜드 아세요? 다리미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스위스의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브랜드들은 무엇에 집중을 해서 어떠한 진정성으로 고객들과 그런 신뢰를 쌓아가고 자기의 브랜딩을 할 수 있는지 사례들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전반적인 말투가 오버하고 과장하는 식이 아니라서 잘 읽혔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기에도 괜찮고 굳이 브랜드 마케팅 이런 거 담당하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흥미롭게 읽어보실 만한 이야기예요. 이 책은 이번 달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사랑스러웠던 책입니다. 더 셜리 클럽.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어느 여성의 우정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타지 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필연적으로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응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귀여운 할머니 집단과 친구가 되고 이게 썸인지 사랑인지 헷갈리면서 무모해 보이지만 어느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무해하고 귀여워요. 그래서 박서련 작가님이 좋아서 그 다음 책을 또 읽게 됩니다. 마르타의 일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스릴러예요. 이제 언니가 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살을 했대요. 근데 동생의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어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당신의 동생 자살한 거 아닙니다. 이 언니는 그래 경찰이 찾아줄 수 없다면 내가 한번 범인을 찾아보겠어 라고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을 해서 결말을 스포를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야기는 저는 조금 아쉬운 중반부 이후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김새는 결말이어서가 아니라 아예 스포할 수 없어서 그런데 저는 살짝 쏘쏘였어요. 이 책도 유명하죠. 사랑의 불시착 말고 재능의 불시착. 이 책은 대략적인 리뷰를 조금 보고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는데요. 읽고 나서 그래 내가 이 책을 사지 않고 도서관에서 빌려 읽기 잘했다. 제가 소장하고 싶을 정도의 책은 아니었어요. 일의 기쁨과 슬픔의 또 다른 버전 같은 느낌입니다. 직장인들이 일상적인 소재들을 잘 재밌게 쓰셨어요. 되게 가볍고 재밌게 쓰셔서 사실 술술 읽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는 뭐랄까 온라인 커뮤니티 썰을 잘 다듬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조금 참신함이나 그런 거에서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마지막 책은 오랜만에 히가시노게이고 좀 읽어야지 하고 그냥 랜덤으로 골랐던 추리소설가의 살인사건이라는 책입니다.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이 책 말고도 작가가 주인공인 책들은 좀 재미가 없어요. 왠지 더 자기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 책을 골랐나 이해는 가지 않지만 오랜만에 히가시노게이고 좀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확실하게 재밌는 히가시노게이고 한 권씩만 써보고 가세요. 이거는 진짜 언제 얘기해도 끝이 없지만 확실하게 재밌는 히가시노게이고를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다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달 독서를 준비하는 중이라 미리 책을 좀 사놨습니다. 체크아웃 영상이 곧 올라온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도 저와 독서 리스트 어디까지 겹쳤고 어떤 점에서 같은 작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